안녕하세요. 캔바 디지털 아트 작가 노마드 에셀입니다. 누구든지 캔바 기본 틀 사용법은 10분 만에 충분히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분 만에 캔바 기본기를 끝장내러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요게 캔바의 메인 이미지고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여기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나 어떤 기본적인 템플릿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랑 똑같은 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또 요거랑 똑같은 게 어디냐면 디자인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중에서 여러분이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레젠테이션 PPT를 만들겠다 하시면 디자인 만들기에서 프레젠테이션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요. 요거랑 똑같은 게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PPT 요걸 누르셔도 됩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자, 만약에 나는 인스타그램에 들어갈 어떤 이미지를 만들겠다 하시면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인스타그램에 관계된 거 찾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하시든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하시든지 또는 뭐 인스타그램 릴스를 하시든지 미리 다 크기가 세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는 템플릿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라든지 또는 트위터라든지 그런 SNS에 관계된 거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소셜미디어 여기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서 SNS 소셜미디어 여기에 들어가셔도 되고 또는 디자인 만들기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어떤 판형을 만들 때는 방법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아예 처음부터 동영상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들어가셔가지고 나는 정사각형의 동영상을 만들겠다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는 가로로 긴 PPT 형태의 그런 동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가로로 긴 형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는 핸드폰에 최적화된 그런 동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로 세로 비율이 맞는 걸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는 저만의 독립된 어떤 크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 사용자 지정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가로, 세로를 직접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작업할 때 어떤 판형을 사용할지, 어떤 스케치북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는 크기 넷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시면 더 편하고 간편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정사각형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이미지면은 우리가 인스타그램 이미지가 정사각형 이미지죠. 그래서 정사각형 인스타그램 이미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1080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시면 편하게 바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게 판형이라고도 하고 스케치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아무것도 없는 빈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만드셔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이 요게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클릭을 하면 바로 요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템플릿을 미리 정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들어가면 뭐가 편하냐면 전체적으로 템플릿을 다 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여기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까처럼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빈 페이지에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템플릿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이 방법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하나 클릭을 하면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거 딱 선택을 했어요. 이 템플릿을 여러분이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이제 수제 요거트가 아니라 뭐 햄버거 이렇게 글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오구오구 대신에 맛있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바꾸길 원하는 글씨를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는 서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이 서체를 선택을 해서 여기 서체를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 왕관 모양이 되어 있는 거는 유료만 사용할 수 있는 서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체를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색깔을 바꿔주시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색깔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딱 요 왼쪽에 있는 요소하고 텍스트만 알아도 여러분은 캔바를 거의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요거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요소하고 이게 텍스트만 사용하실 줄 알면 거의 다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사진이 있고 일러스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커피 대신에 다른 걸 바꾸시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커피를 쳐보세요.
자, 커피를 치면은 이렇게 사진 이미지로 나온 커피만 여러분은 보고 싶다 하면은 사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난 이런 사진 이미지 말고 손으로 그린 그림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다면 그래픽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픽을 누르면 이렇게 그린 이미지 이런 거를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사진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진짜로 사진 찍은 이런 이미지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동영상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다면은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전부 다 11초짜리, 8초짜리 이렇게 동영상을 가져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동영상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커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거의 다 요소 안에서 여러분이 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소만 제대로 사용할 줄 알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다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사진 이미지, 그래픽 이미지, 동영상 이미지.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해서 오디오. 그래서 여러분이 동영상 만들고 나서 음악 추가할 때는 요 오디오에서 또 음악까지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오른쪽에 페이지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하나 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요 그대로 해서 색감을 조금 변형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거 요거를 누르면 페이지 복제가 되고요. 페이지 추가를 누르게 되면 그냥 빈 페이지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복제 또는 요거는 빈 페이지 추가. 그래서 복제를 하나 하셔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색깔만 바꿔주시고 서체만 바꿔주시면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에다가 이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색깔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서체를 바꾸고 싶을 때는 요 서체를 선택을 해서 여기 가서 서체를 바꾸시고요. 서체에 관계된 거는 여러분 다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서체는 서체 크기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서체를 자체를 바꾸실 때는 여기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색깔을 바꾸실 때는 여기 가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서체를 중앙 정렬, 왼쪽 정렬, 중앙 정렬, 양측 정렬.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체를 글자 간격을 많이 이렇게 늘리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자 상하 이렇게 줄 간격을 주시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이게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요 줄 너무 붙었잖아요. 이걸 많이 늘리고 싶다 하면은 요 줄 간격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예, 글자 사이 간격을 늘리고 싶으면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됐죠? 예, 그래서 글자를 할 때는 전부 다 여기서 여러분이 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글자만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어도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글씨를 다양한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글씨는 여기서 다 여러분 수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글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씨 안에 들어가면은 그림자를 주실 수가 있어요. 색깔이 지금 똑같은 비슷한 색깔이라서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 예를 들어서 그림자 색깔을 뭐 이 색깔을 했다. 지금 보이세요? 너무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왜냐면 그림자에 이게 효과 들어가서 흐리기가 지금 0이 돼서 이 흐리기를 이렇게 하시고 또는 투명도를 진하게 하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그림자가. 예, 그래서 흐리기를 아예 0으로 해버리면 진하게 되고 흐리기를 이렇게 하면은 뿌옇게 됩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좁게 하면은 이렇게 또 투명도를 세게 하면은 이렇게 진한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주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그림자 효과 줬고요. 그 다음에 할로를 주게 되면 할로가 속이 텅 비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할로를 주게 되면은 글씨에다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또 효과 들어가서 스플라이스를 하게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또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효과 들어가 보면은 에코를 줄 수 있습니다. 에코 같은 거는 아까 그림자는 이렇게 하나만 그림자가 들어간 건데 에코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여러 개 겹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글씨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과 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효과 들어가시면 여기에 글리치 있죠, 그죠? 글리치 요거를 주시면은 이렇게 일명 틱톡 글씨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틱톡처럼 이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진하게 뭐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온 효과는 말 그대로 네온처럼 이런 느낌이 네온 효과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진하게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진하게 하면은 네온 효과가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죠. 저렇게 효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요거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배경이 지금 색깔 들어간 거 보이시죠? 좀 진한 색깔. 이렇게 글씨에 배경이 들어가는 게 아까 그 배경 효과입니다. 또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곡선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씨를 곡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글씨가 곡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곡선 저것도 이렇게 조금 완만한 곡선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간 곡선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곡선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요소에서 여러분이 사진, 이미지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동영상 가져오는 거, 그래픽 이미지 가져오는 거 해봤고요. 그리고 텍스트 들어가서 텍스트 효과 다양하게 주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 기능만 캔바에서 사용할 줄 알아도 기본적인 SNS에서 사용하는 거는 거의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요 한계를 넘어가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썸네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요거로 다 가능합니다. 지금 정사각형 판형에서만 요거를 지금 해봤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소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좀 아래로 와보면은 프레임하고 그리드가 있어요. 프레임하고 그리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것만 알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다양한 거 많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프레임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틀입니다. 그래서 이미 캔바에서 틀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모니터 같은 틀도 있고 또는 아이패드 같은 그런 틀도 있고 핸드폰 틀도 있고 붓터치 틀도 있고 여기서 포토샵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하려면 엄청 무슨 과정이 많이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캔바에서는 미리 프레임이라고 다 이 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글자 틀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는 뭐를 넣을 수 있냐면 여러분이 색깔을 넣으실 수 있고 요 안에 또는 사진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리 요소에 들어가가지고 뭐 자연 가져오 볼까요? 한국어로 쳐도 되고 영어로 쳐도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 중에서 나는 사진을 가져올 거다 하면 사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 느낌 무지개 느낌 좋네. 요거 넣어봐야지 하면 요거를 여기 들고 오면은 요 안에 붓터치 느낌으로 사진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 모니터 안에 나는 자연 풍경을 놓고 싶다 하면 요 모니터 안에다가 여러분이 요런 나비 무늬를 탁 넣으시면 되고요. 요 C라고 하는 글자 안에다가 나는 넣고 싶다 하면은 이 C라는 글자 안에다가 여러분이 요렇게 요 사진을 이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소에서 프레임 들어가 보시면 이 프레임을 조금 시간을 내셔가지고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를 찬찬히 한번 다 보세요. 이렇게 도넛 모양도 있고 이렇게 우표 모양도 있고 알파벳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러브라든지 뭐는 패밀리, 맘 이런 글자들을 갖다가 여러분 만들고 싶으면은 맘, MOM 이래서 마음을 만들어가 요 안에다가 글자를 또 한번 넣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엄청 좀 대단한 뭐 예술 작품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안에다가 제가 사진을 한번 넣어 볼게요. 도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도시 MOM 이래가 도시를 넣었어요. 그래서 요소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때 사진, 그래픽, 동영상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또 요소에서 중요한 거는 요 프레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드. 요거까지 배우면은 캔바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드는 또 뭐냐면 이게는 이렇게 세로로 긴 이미지 넣으면 되고 요쪽에는 정사각형 이미지, 가로로 긴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사진을 넣어 볼게요. 자, 요 이미지 하나 넣고 자, 요 이미지 하나 넣고요. 자, 여기는 요 이미지 하나 넣고 콜라주 형식으로 넣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배경에는 색깔을 뭐 하나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사이에 간격이 있거든요. 그리드 간격을 많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는 하나도 없게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것도 여러분이 맞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예,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또 요소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이런 틀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서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사진 넣는 틀, 프레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틀을 가져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리드를 가져오셔가지고 여러분이 그리드 안에다가 어떤 이런 이미지들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요. 캔바에서 스케치북 역할을 하는 판형 가져오는 법 알아봤고요. 요소에서 사진, 그래픽, 동영상, 오디오 가져오는 법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글씨 조정하고 효과 주는 법이랑 프레임과 그리드를 사용하여 좀 더 멋지게 편집하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양한 작품을 만들면서 이 기능이 자기 것이 되도록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 나만의 아이디어가 가미된 작품까지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